여기 나와 계신 김구엽 보좌관 말고도 여기 군인 정신 전력 와해 가능하고 전방군인들은 확성기 방송 듣는 게 군복무의 낙이다. 그래서 우리가 맞불 놨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어제 북한이 다시 한번 4번째 오물 풍선을 살포했거든요. 그런데 북한 김여정은 또 전단지하고 확성기 살포 재개를 병행하면 새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정상적인 공정과는 하등의 연관도 없는 생뚱같은 도발이다. 북과 남 사이에 불신과 적대,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기 위해 심리모략전이 필요한 신형 대북 확성기들을 구입하는 불신과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삐라 살포 등도 재개했습니다. 네. 예, 북한의 김여정 어제 이렇게 경고했어요. 원래 어제로 끝낼 계획이었는데 전단 뿌리고 확성기 도발하니까 앞으로 또 이 2가지 같이 하면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게 대만 확성기를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북한 김여정 얘기를 했고 다만 아까 김구엽 보좌관의 분석은 대남 확성기 준비해봤자 우리 같은 대북 확성기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별다른 영향가가 없다는 분석까지 하셨기 때문에 오물 풍선의 맞대응 성격의 대북 확성기 우리 정치권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많이 엇갈립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북측이 또 남측을 향해 또 더 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측은 또 북측에 또 10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거 다 유치하다. 북한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잘하는 거 없다. 이재명 대표. 서로 득될 거 없는 이 치킨 게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오후인가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이런 얘기했대요. 사실상 북한 편든 거 아니냐.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조선노동당에 간 이 달러가 오물풍선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제가 듣기에는 마치 관전자가 하는 그런 평론 같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 앞에 지금 뭐 풍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은 제1당의 지금 대표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마치 외국 사람이 이걸 상황을 보고서 아이고 정말 너무 유치하네요,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자, 그러면 뭔가 제1당의 대표라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대안이나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든지 뭐 그 정도의 메시지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마치 본인은 그 위에 서서 아주 점잖게 그냥 양쪽을 다 꾸짖는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게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정말 진정한 어떤 승리하는 거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싸우지 않고 대응하고 있으면 저걸 어떡할 건가요? 예. 우리 집에 막 떨어지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런 문제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지금 무슨 사돈 낱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주에 이제 선고가 났는데 예. 북한에 800만 달러 넘어갔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런 풍선 만들고 내려보내는데 꽤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그 심리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 이 하는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며칠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품이 들 텐데 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게 아닌지, 특히 북한은 우리 지금 개성공단 뭐 이런 것들 다 폭파시키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 북한에 이렇게 준 현금들은 바로 이런 거, 그다음에 무기 뭐 이런 것에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좀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안철수 의원 얘기는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 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지금 고스란히 오물풍선 뭐 2,000개 만드는 돈으로 쓰여지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게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며칠 전에 재판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일단 맞지 않고요. 뭐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과연 이렇게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가 예. 이런 방식의 대응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계속 이 강대강 그러니까 대북 전단이 가니까 오물풍선이 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다시 또 오고 결국에 이러다가 지난 2015년처럼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또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 폐기로 인해서 또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오물풍선을 막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냐, 예. 힘에 의한 평화가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구현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식에 계속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는 식 말고 예. 실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신중한 대응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 그러면 뭔가 대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치 플레이어입니다. 예. 자, 제1야당 대표고 대선을 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공자 말씀하지 말고 예.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이현정 의원 말씀은 저처럼 앵커나 여기 계신 전문가들처럼 관전자나 논평자가 아니라 선수인데 왜 갑자기 관전자인 척하냐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정부한테 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뭐 대안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자라는 대안들을 내보시는 게 저는 우선 순서 아닌가요? 예. 뭐 군사 합의든 뭐든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대북 확성기가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틀지 않을 테니까 너네 오물풍선 일단 멈춰라. 예. 일단 그거 하나만 합의하는 것도 지금 남쪽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 제안을 하든 먼저 대화를 시작하든 알겠습니다. 다른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일 전문가이실 텐데 김금엽 보좌관께서 과거에 평양에 뭐 로열 패밀리도 있었고 엘리트 탈북민 출신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보좌관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말 혹은 안철수 의원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현정 논설위원님의 말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게요.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께서 남측과 북측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측이니 북측이니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말이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 남한 이거 북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을 상대로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어떤 오물 투하를 막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잘못된 선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막을 것인가. 지금 뭐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 마치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좀 기억을 돌아가 보자고요. 예. 그러면 남북관계가 좋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런 북한의 도발이 없었느냐.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이제 벌써 6년 차입니다. 그게 2018년에 폭파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는 민주당, 뭐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남북관계 대화를 요구하고 정말 대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으로 가시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결과는 돌아온 것은 결국은 김여정 그 부부장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그럼 과거에 잘했느냐? 굽신 일변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변경시키면서 어떤 우리가 지금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위헌 판결을 받은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변경시키면서까지도 대북전단 못 날리게 하고 예. 또 뭐 이런 대북 확성이 못 날리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또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당당하게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예.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김금엽 보좌관께서 꽤 하실 말씀, 작심하고 준비했던 말씀이 많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맞불 성격으로 대남 확성기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 다만 우리는 대북 확성기 오늘은 가동 안 하는데 여차하면 켤 수도 있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다 유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북한 과거 갖다 준 달러가 오물풍선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